18.3%. 이것은 단 하루 만에 증발해버린 한국 코스피 지수의 하락폭입니다. 그리고 오늘 3월 5일 아침 JM 불리언과 MX 같은 미국 최대 귀금속 유통업체들은 은화 구매를 1인당 5개로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자산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금 전 세계 투자자들은 월스트리트의 화려한 전광판을 바라보며 종이은 가격의 반등에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최악의 상황이 끝났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지표 뒤에는 귀금속 시장 역사상 가장 끔찍한 물리적 공급망 붕괴가 숨겨져 있습니다. 서방 세계의 금융 매체들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실물금과 은의 물류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화면 속의 숫자 노름에 안도하는 동안 지구 반대편 아시아 신흥국 시장에서는 시스템 전체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 언급한 한국 주식시장의 18.3% 폭락은 단순한 조정장이 아닙니다. 미국 증시 역사상 최악의 날이었던 1987년의 블랙먼데이, 이 당시 다우지수가 22.6% 하락했던 것과 맞먹는 역사적인 시스템 붕괴입니다. 동시에 수개월 동안 엄청난 하방 압력을 받아온 인도 루피화는 달러당 92.0이라는 사상 최저치를 산산조각 내며 추락했습니다. 인도 중앙은행이 통화의 자유 낙하를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외환 보유고를 불태우며 시장에 개입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이러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아시아의 수십억 시민들은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에 접속하거나 미국 국채를 매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종이 화폐가 죽어갈 때 수천 년 동안 그들의 조상들이 해왔던 가장 본능적이고 확실한 생존 방식을 택합니다. 그들은 손에 쥔 모든 루피와 모든 원화를 실물 금과 은으로 바꾸기 위해 가장 가까운 귀금속 거래소로 달려갑니다. 바로 오늘 뭄바이와 서울, 그리고 자카르타의 귀금속 상점 앞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평생을 바쳐 모은 저축이 실시간으로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을 목격한 시민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전 세계 시장에 실물 금속을 공급해야 할 도매 금고와 정제소를 말 그대로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방 세계의 투자자들이 뼛속 깊이 공포를 느껴야 할 잔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 아시아의 금고에서 빠져나온 은은 절대로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거대한 화물선에 실려 미국의 거대 귀금속 유통망을 채워야 했을 수백만 온스의 은괴와 은화들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생존 모드에 돌입한 아시아 현지 시민들이 그 모든 물량을 완전히 흡수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서양 투자자들이 수십 년 동안 누려온 특권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역 동전 상점이나 온라인 귀금속 딜러의 재고가 무한하다고 착각합니다. 그들은 광산에서 캐낸 은이 정제소를 거쳐 딜러에게 온다는 단순하고 폐쇄적인 순환 구조를 상상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글로벌 귀금속 공급망은 가장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사람에게 금속이 흘러가는 거대하고 냉혹한 국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가장 높은 입찰자는 화면 앞에서 10센트의 프리미엄을 깎으려는 서양의 개인 투자자가 아닙니다. 통화 시스템이 붕괴하는 것을 지켜보며 3대에 걸친 가족의 재산을 지키려는 인도의 중산층 가장입니다. 불과 6시간 만에 주식시장의 18.3%가 증발하는 것을 목격하고 다시는 종이 자산을 믿지 않게 된 한국의 개인 투자자입니다. 이들은 다음 분기에 은 가격이 5% 오를 것을 기대하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실물은은 완전한 재정적 파멸과 자신들의 가족 사이에 서 있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이러한 생존의 절박함은 지구상의 다른 모든 시장 논리를 압도하는 폭발적인 구매 압력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나 음모론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기본적인 거시 경제의 인과관계입니다. 아시아의 붕괴는 결코 고립된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 주요 경제국이 동시에 균열을 일으킬 때 우리는 무엇이 이 사태를 주도하고 있는지 직시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한 국가의 정책 실패나 일시적인 시장의 발작이 아닙니다. 글로벌 무역로와 에너지 시장, 그리고 통화가치 평가 시스템 전체를 관통하며 퍼져나가는 치명적인 전염병과도 같습니다. 종이 증서가 지배하던 낡은 질서는 지금 이 순간 아시아의 거리에서 붕괴하고 있으며 실물 자산이 모든 것을 압도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실물 자산이 모든 것을 압도하는
새로운 시대의 가장 극적인 전쟁터는 바로 정제소입니다. 서방 세계가 이해하지 못하는 글로벌 공급망의 잔혹한 수학을 살펴보겠습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거대한 은정제소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 정제소가 이번 주에 1만 온스의 정제된 은괴를 생산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정상적인 시장 상황에서라면 그들은 생산량의 30% 정도만 아시아 현지 딜러에게 할당하고 나머지 70%는 프리미엄이 더 높고 이윤이 많이 남는 유럽과 북미로 수출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국제 물류의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싱가포르와 인도 그리고 한국의 현지 딜러들은 정제소에 전화를 걸어 생산할 수 있는 모든 은에 대해 현물 가격 대비 15%의 프리미엄을 지금 당장 현금으로 지불하겠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점 밖에는 수천 명의 고객이 줄을 서 있고 재고는 완전히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반면 같은 시각 바다 건너 미국의 딜러들은 동일한 정제소에 이 주일 후에 선적할 물량에 대해 8%의 프리미엄을 제시하며 여유를 부리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가장 차가운 논리 앞에서 정제소가 누구에게 금속을 넘길지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바다 건너에서 이 주일 후에 도착할 조금 더 낮은 입찰가를 기다리기 위해 당장 눈앞에서 15%의 웃돈과 즉각적인 현금 결제를 제한하는 아시아의 구매자들을 거절할 정제소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수출용으로 배정되었던 모든 금속은 아시아 대륙 내에서 완전히 소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송 지연이나 일시적인 재고 부족이 아닙니다. 서양으로 향하는 공급 파이프라인 자체가 근원지에서 완벽하게 절단된 것입니다. 그 여파는 이미 미국 본토를 강타했습니다. 오늘 3월 5일 새벽 미국의 거대 귀금속 유통업체인 MX의 웹사이트에서는 제네릭 은화 상품들에 대해 고객 1인당 구매 수량을 단 5개로 제한하는 비상조치를 발동했습니다. JM 불리언을 비롯한 다른 대형 딜러들의 웹사이트에서도 이틀 전까지만 해도 무제한으로 쌓여있던 상품들이 갑자기 품절로 표시되거나 배송이 2주일 이상 지연된다는 공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온라인 금괴 딜러들은 거대한 웹사이트와 빠른 배송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그들은 은광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정제소를 직접 운영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본질은 글로벌 공급업체로부터 금속의 지속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것에 철저하게 의존하는 중간 상인일 뿐입니다. 그들은 스위스 취리히, 호주 퍼스 캐나다, 그리고 아시아 전역의 정제소들과 관계를 맺고 미국 내 창고의 재고가 줄어들면 주문을 넣고 금속을 선적받아 선반을 채우는 방식으로 수백억 달러의 비즈니스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비즈니스 모델은 글로벌 공급망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아시아의 억눌린 수요가 폭발하지 않을 때만 유효한 환상에 불과합니다. 현재 미국 창고에 남아있는 국내 재고가 바닥나고 나면 바다를 건너올 지원군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서구의 투자자들은 이제 한정된 금속 공급을 두고 아시아 대륙의 절박한 10억 명의 사람들과 직접 경쟁해야 하는 치명적인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이들은 차트의 지지선을 분석하며 이익을 내려는 트레이더들이 아니라 국가의 경제 붕괴로부터 생존하기 위해 모든 것을 던지는 맹수들입니다. 생존을 위한 구매에는 가격의 상한선이 존재하지 않으며 프리미엄의 한계도 없습니다. 이번 주를 기점으로 글로벌은 시장의 구조는 영구적으로 재편되었습니다. 무제한의 값싼 금속이 미국 딜러의 창고로 쏟아져 들어오던 황금기는 영원히 막을 내렸습니다. 실물 금속은 이제 지역적으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희소 자원이 되었고 정제소와 생산시설을 통제하는 지역이 자신들의 국민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오직 편안하게 클릭 한 번으로 배송비를 비교하며 은화를 장바구니에 담던 서방의 소비자들은 이 무자비한 자원 전쟁에 가장 맨 뒷줄로 밀려났습니다. 지금부터 전개될 상황은 단순한 가격 인상이 아니라 실물 자산의 완전한 고갈과 권력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권력의 이동과 실물 자산의 고갈은 단지 아시아 내부의 금융 불안정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 모든 혼란의 가장 깊은 뿌리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아시아의 귀금속 상점들을 넘어 중동의 불타는 바다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세계 경제의 심장부인 호르무즈 해협은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라는 거대한 지정학적 충돌로 인해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오늘 3월 5일 아침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95를 돌파하며 솟구쳤습니다. 세계 최대의 해상 보험 시장인 런던의 로이즈가 이 분쟁 지역을 통과하는 모든 유조선에 대한 보험 인수를 전면 거부하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피가 도는 혈관이 막히듯 지구의 에너지 동맥이 끊어지는 이 순간 낡은 종이 자산의 가치도 함께 질식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공급망이 붕괴될 때 어떤 끔찍한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지 역사는 이미 완벽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1979년의 이란 혁명. 당시 글로벌 석유 공급 쇼크가 발생했을 때 금 가격은 온스당 $226에서 단 1년 만에 $850로 276%나 폭등했습니다. 당시 누구도 텔레비전 뉴스에서 이러한 거대한 부의 이동을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트와 자본의 흐름만이 다가오는 폭풍을 조용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의 파급력은 1979년의 망령을 정확하게 소환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폭등하고 화물선의 보험료가 3배로 치솟으며 물류망이 얼어붙을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얇은 자본 마진과 막대한 부채로 버티던 신흥국의 취약한 경제, 체제들입니다. 석유는 단순한 연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대 문명과 모든 국가 통화 가치를 지탱하는 궁극적인 담보물입니다. 에너지가 무기화되는 순간 종이 화폐에 대한 신뢰는 순식간에 증발하고 실물 금과 은은 경제 생태계의 유일한 구명 조정이 됩니다. 1979년에 은 가격이 금보다 무려 3배나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첨단 무기와 항공 우주 산업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상태에서 동일한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했다는 것은 실물은의 가치가 과거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속도로 상승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서방의 투자자들은 여전히 금리 인하와 같은 금융 정책에만 집착하고 있지만 진정한 스마트머니는 이미 지정학적 단층선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 실물 자산으로 대규모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더욱 끔찍한 사실은 이 지정학적 화약고가 중동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본의 흐름을 쫓아가 보면 다음으로 쓰러질 도미노는 아메리카 대륙의 코앞에 있는 쿠바입니다. 쿠바는 수년 동안 베네수엘라의 값싼 원유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경제를 지탱해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출을 통제하고 강력한 제재를 가하면서 쿠바는 치명적인 연료 위기와 대규모 정전 사태에 직면하며 국가 경제가 붕괴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이것이 거시경제에서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쿠바는 플로리다 연안에서 불과 90마일 떨어져 있으며 멕시코만으로 들어가는 모든 거대 유조선이 반드시 지나야 하는 카리브해의 전략적 핵심 해상 항로를 통제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강대국들이 석유라는 이름의 체스판에서 말을 움직일 때마다 글로벌 해운 경로의 혼란은 극에 달합니다. 과거 이라크와 리비아 그리고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석유가 지정학적 이유로 차단되었을 때 일어났던 참혹한 경제적 패턴이 지금 카리브해 해상 보험료의 급등과 서반구 자본, 유출로 정확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만약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이 화염에 휩싸인 채 닫히고 동시에 서반구의 핵심 에너지 운송로인 카리브해마저 강대국들의 대리전이나 지정학적 분쟁에 휩싸인다면 전 세계의 물류, 동맥은 완전히 양쪽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이는 곧 모든 산업의 생산 마비를 넘어 통제 불가능한 초인플레이션을 촉발하는 완벽한 폭풍의 완성입니다. 이러한 다중대륙의 동시다발적인 위기 속에서도 서구의 투자자들은 여전히 거시적인 현실을 부정하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석유 공급 쇼크가 실물 경제의 기반을 산산조각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종이로 된 자산 명세서와 주식 앱의 푸른색 숫자를 확인하며 스스로를 안심시킵니다. 그러나 역사는 에너지의 지배권을 잃어버린 제국이 종이 화폐의 가치를 지켜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을 냉혹하고 잔인하게 증명해왔습니다. 달러의 패권 역시 실물 자산의 뒷받침 없이는 모래성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끔찍한 환상 시스템이자 이번 사태의 종착역인 뉴욕의 코맥스 거래소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그곳에서는 화면 속의 숫자와 실제 금고 속의 금속 사이에서 역사상 가장 거대한 금융사기극이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서방의 투자자들은
여전히 코맥스 거래소에 등록된 창고 데이터를 바라보며 수백만 온스의 은이 아직 남아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들은 재고 지표가 완전히 바닥나지 않았으니 실물 공급 부족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굳게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중을 안심시키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코맥스 금고에 보관된 은은 일반 소매 투자자인 당신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당신이 코맥스에 전화를 걸어 100온스의 실물 은을 집으로 배송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거대한 창고의 금속들은 산업용 제조업체나 거대한 상업용 헤지펀드, 그리고 선물 계약을 거래하는 대형 기관 투자자들을 위해 철저하게 할당된 그들만의 전유물입니다. 설령 기적이 일어나 코맥스에 등록된 모든 은이 오늘 당장 소매 시장으로 풀려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폭발하고 있는 전 세계적인 실물 수요 앞에서는 단 며칠 만에 흔적도 없이 증발해 버릴 것입니다. 코맥스 창고의 재고량은 당신이 다음 주에 합리적인 프리미엄으로 은화를 살 수 있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완벽한 눈속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월스트리트의 거대 은행들과 기관들은 단 한 온스의 실물은도 소유하지 않은 채 컴퓨터 화면 앞에서 종이 선물 계약을 사고 팔며 가격을 통제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경제방송에 출연하는 전문가들은 주식 포트폴리오를 방어하기 위해 종이로 된 금과 은 상장 지수 펀드를 매수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나 시장이 붕괴할 때 종이로 된 금속 소유권은 당신을 구해주지 못합니다. 지금 당신이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하는 은의 현물 가격은 실제 실물 시장의 절박함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가짜 지표에 불과합니다. 아시아의 거대한 자본은 이 가짜 가격 지표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한국의 시민들은 코맥스 시장이 종이 계약으로 5%의 하락을 만들어내며 서구 투자자들을 흔들어댈 때 오히려 그 가격 하락을 비웃으며 더 많은 현찰을 싸들고 실물, 은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술적 분석이나 차트의 지지선을 보고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실존적인 공포와 생존 본능에 따라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낙관론자들은 아시아의 공급망이 끊어지더라도 네바다나 알래스카에 있는 미국의 국내 광산과 캐나다의 정제소들이 북미 시장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미국은 수십 년 동안 은의 순수 입국이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실물 은의 양은 국내의 막대한 산업적 수요와 투자 수요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 격차를 메우기 위해 멕시코와 페루, 그리고 아시아로부터의 지속적인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왔던 것입니다. 광산을 개발하고 확장하는 데는 수년의 시간과 천문학적인 자본이 소요되기 때문에 하룻밤 사이에 국내 생산량을 2배로 늘리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북미에 위치한 소수의 정제소들 역시 이미 생산 능력의 한계치에 도달한 상태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수입 파이프라인이 차단된 상태에서 국내의 생산 시설만으로는 폭발하는 소매 수요의 10분의 1도 채울 수 없는 것이 냉혹한 수학적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미래에는 어떤 끔찍한 시나리오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2026년 3월 14일경이면 우리는 미국 내 모든 주요 귀금속 딜러들의 재고가 완전히 고갈되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싱가포르와 취리히에서 선적될 예정이었던 컨테이너선들이 도착하지 않으면서 딜러들의 창고는 텅 비게 됩니다. 제네릭 은화나 10온스짜리 기본 은괴조차 모두 품절 상태로 전환될 것입니다. 이 시점이 되면 시장에 남은 유일한 실물 은은 기존의 은을 보유하고 있던 개인 투자자들이 딜러에게 되파는 소규모의 2차 시장 물량뿐입니다. 그러나 교체 비용이 천정부지로 솟구치고 새로운 은을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개인 투자자들은 절대 자신의 금속을 싼 값에 내놓지 않을 것입니다. 2차 시장마저 완전히 얼어붙으면서 제네릭 은의 프리미엄은 현물 가격 대비 $10를 넘어 $20 혹은 그 이상으로 포물선을 그리며 치솟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이자 가장 파괴적인 시나리오가 연이어 폭발할 것입니다. 실물은의 품절 사태와 천문학적인 프리미엄 상승이 결국 주류 금융 매체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귀금속 시장에 전혀 관심이 없던 일반 대중들이 뉴스를 보고 극도의 패닉에 빠져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평생 실물 자산을 만져본 적도 없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인플레이션과 경제 붕괴의 공포에 질려 무언가 만질 수 있는 확실한 자산을 소유하기 위해 딜러의 웹사이트로 몰려들 것입니다. 이 대중의 패닉 바잉이 시작되면 프리미엄은 2021년의 은쇼 스퀴즈 사태조차 가벼운 해프닝으로 보이게 할 만큼 통제 불능의 수직 상승을 기록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실물 금속 자체를 구할 수 없는 배급제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우리는 지금 일시적인 공급망의 딸꾹질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동의 전쟁이 가라앉거나 아시아의 주식시장이 반등한다고 해서 이 사태가 마법처럼 해결되지 않습니다. 10억 명의 인구가 자신의 국가화폐가 불과 한 달 만에 30% 이상의 구매력을 상실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이들에게 각인된 뱅크런의 심리와 정부 시스템에 대한 불신은 영구적입니다. 그들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을 바꿔 애써 구한 실물 은을 되팔고 다시 종이 화폐나 은행 예금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시아 전역의 실물 금속 수요는 앞으로 수개월이 아니라 수년 동안 사상 최고치를 유지할 것이며, 이는 서방 세계로 향하는 금속 수출이 예측 가능한 미래 내내 극도로 제한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글로벌 실물은 시장의 규칙은 이번 주를 기점으로 근본적이고 돌이킬 수 없이 변했습니다. 새벽 2시에 소파에 누워 느긋하게 수천 개의 제품 카탈로그를 검색하고 배송비 무료 혜택을 기다리며 가장 저렴한 프리미엄을 찾아다니던 사치스러운 시대는 끝났습니다. 정부가 보증하는 프리미엄 동전의 미학적 가치나 수집가들의 까다로운 취향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무게 확보의 전쟁만이 남았습니다. 지금 당신은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지구 반대편의 절박한 사람들과 유한한 실물 자산을 두고 피말리는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움직였고 서구의 시스템을 철저히 갉아먹고 있습니다. 화면 속의 가짜 숫자에 속아 완벽한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며 주저하는 자들은 이 냉혹한 자원 전쟁에서 철저히 도태되어 휴지 조각이 된 종이 화폐만을 껴안게 될 것입니다. 진실을 마주하고 생존을 위한 실물 자산의 방주에 탑승해야 할 마지막 시간이 시시각각 줄어들고 있습니다.